皆さんこんにちは. 맛있는 스쿨에서 JPT M1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쇼타입니다. 오늘은 JPT M1 2025 합격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2024년도에 M1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JPT M1을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M1의 문제 유형이 어떤지, 그리고 빈출되는 표현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요. 시험 보기 전에도 한 번 또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언어 지식 파트, 독해 파트, 청해 파트 세 가지의 파트가 있는데요. 먼저 언어 지식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문제 1번부터 7번까지 있고요. 문제 2번은 한자 읽기, 자, 엔트까지도 계속 여러분들이 해왔겠죠? 한자 어떻게 있는지, 문맥 구성, 유의표현, 용법, 여기까지가 언어 지식 중에서도 어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각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문제 5, 6, 7번은 문법 파트인데요. 문법의 빈칸을 채우는 문법 형식을 판단하는 문제 나오고, 문장을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글의 문법이 나옵니다. 자, 바로 문제 1번부터 봐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 1번은 한자 읽기 문제인데, 여기에 밑줄 친 한자 있죠? 이 한자를 보시고 어떻게 읽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이 나오는 문제는 JPT M1 실전 모의고사의 문제에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고 다사이라고 읽으면 되니까 1번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바로 보시고 어떻게 읽는지 알았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답을 고르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이렇게 픽을 해봤습니다. 자, 명사, 이형용사, 동사 이렇게 분사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제교, 하이고, 호흡, 스지미치, 혼포, 후하이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 형용사는 아라이라고 있죠. 자, 이거는 읽기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는지 아셔야 되는데요. 아라이, 거칠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자, 아나도르, 그 다음에 이마시메르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읽는지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 쪽에서 보시면 뭔가 이 한자 자체는 엔트까지도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는 M1에서부터 나오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한자어들 조금 주의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단어를 외우실 때는 항상 어떤 읽기인지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2024년도에 나왔던 문제였고요. 이어서 문제 2번인데요. 문맥 구성 문제는 이렇게 괄호가 있습니다. 빈칸이 있고, 이 빈칸에 들어가는 거를 문맥을 보시고 여기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뒤도 어느 정도는 읽어야 되겠죠? 彼はその発言の真意を 진짜 의도를 何々されて뭐뭐 되어서 答えに窮していた.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거 있죠? 이거 어떻게 읽는지 만약에 모른다 라고 하면은 찾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答えに窮していた, 대답에 근하고 있었다 라는 말인데요. 자, 여기에는 추금받아서 이번에追求라고 하는 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교적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구별해서 외우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2024년도에는 어떤 단어가 나왔었는지, 대기요, 토슈라고 읽고 답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토슈라고 하면 보통 뭔가 안 좋은 의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답습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어에서는 플러스의 뜻으로도 쓰여요. 뭔가 이어서 받는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 차이에 대해서도 한국어랑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하신다면 잘 구별해서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 자, 헨조, 고사크,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교착이라는 말인데요. 뒤섞인다라는 말이죠. 난고, 나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까게를払拭する, 도리츠그.払拭라고 하는 거는 닦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용구에 대해서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도메 사례를 아시데마토이 이런 식으로 뭔가 신체 부위랑 연관되는 관용구, 관용 표현이 이 문제 2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평소에 어떤 뜻인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아시도메 사례를라고 하면 발목이 발묶임을 당한다 뭐 그런 뜻이 되죠.
아시데마토이라고 하면 이게 방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방해. 뭐 이런 것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다른 말로도 오요비고시 여러분 오요비고시 같은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고시라고 하는 거는 허리라고 하는 건데 엉거주춤하다라고 할 때 오요비고시 이런 단어를 쓰고요.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으라메니데르 으라라고 하는 건 뒷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메라고 하면 눈이라고 하는 건데 으라메니데르라고 하면 뭔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런 뜻으로 으라메니데르 이것도 뭔가 신체 부위 눈이라고 하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부위가 쓰이는 관용구 같은 것도 M1에서는 고득점을 노린다면 이런 것까지 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부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헤토헤토라고 하면 녹조가 된다라는 뜻이죠. 뭐 도산이 뭐 바로 뭐 빠르게 재빨리 뭐 가야가야 시끌시끌 이런 부사인데 그 중에서도 의성어, 의태어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JLP 때 M1의 모의고사 문제에서 저희가 지금 문제를 발제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뒷변에 부사 리스트 제가 뽑아놨어요. 그 부사 리스트 보시면 뭐 이런 부사들도 잘 체크가 되실 겁니다. 자, 문제 3번의 유의표형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밑줄이 있습니다. 밑줄 보시고 이거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를 고르면 되는데요. 단어 표현을 고르면 되는데 자, 테이케스라고 하면 제휴하다라는 뜻이죠. 제휴하다. 테이케스라고 하는 거는 제휴한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면서 뭔가를 진행한다 라는 뜻이니 오타가이協力する 2번을 고르면 됩니다. 자, 유의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나왔어요. 수완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죠. 지간을 로스する. 자, 이런 식으로 외래어 같은 것도 여러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로스라고 하는 거는 쓸모없게 한다, 낭비한다 그런 뜻이죠. 오로소까니, 이익가겐니 이건 나형의사를 부사처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소리라는 뜻입니다. 목가, 현재라는 뜻이죠. 이마라고 말할 수 있고 히키우케를 떠맡다라고 하는 거를 우케오우 첨부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요. 신대스를 사시하게를 자 진정하다라고 하는 거를 사시하게를처럼 말하고 있어요. 사시하게르는 경어 중에서도 뭐예요? 드린다 라고 할 때 겸양으로 쓸 때 쓰는 말이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보통 경어라고 하면 뒤쪽에 있는 문법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건 2024년에 겨울에 12월 달에 저도 사실 시험장에서 같이 봤거든요. 그때 보면서 이렇게 겸양어나 정경 같은 경어 같은 것도 이런 어휘 문제로서 출제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답니다. 자,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문다이 4. 연법 문제입니다. 자, 연법 문제가 이 문제 1번부터 4번 중에서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단어가 주어지고 이 맞게 쓰이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뭔가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은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외우실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품사인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품사를 모르셔도 사실 풀 수가 있는 문제이지만 이런 품사를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일적 컷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품사까지 이렇게 단어를 외울 때는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라이라고 읽어요. 도래라고 하는 건데 도래 도짝의 도에다가 올 레자를 쓰면 되는데 이건 때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타라시 시대의 도라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 1번을 고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잖아요. 가꼬스를 야시나우 시시츠 세도나 아리키타리나 아이다가라 사실 엔트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야시나우라고 하면 키우다 라는 뜻이잖아요. 키우다라든지 혹은 부양하다 라는 뜻인데 이 일본어로 야시나우라고 하는 말이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키우다, 부양하다라고 할 때 뭔가 고도모 야시나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노력을 야시나우, 능력을 키우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일본어에서는 어떻게 쓰인다라고 하는 거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지금 아이다가라라고 했는데 아이다가의 의미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사이. 근데 사이라고 했을 때
이제 N1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이라고 들었을 때 일본어 뭐가 있어요? 사이가 좋다라고 할 때 나카가 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요. 또 이 펜과 펜의 사이라고 할 때는 그냥 아이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다. 초급에서 배우는 아이다, 뭐 아이다, 나카. 그 다음에 아이다가 이것도 사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아이다가라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나와 너와 나의 아이다가라 이런 식으로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아이다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사이가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아이다가라가 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한 말이 돼요. 그리고 이런 어색한 말들이 이런 오답의 선지로 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4번의 연법 문제 대비를 하실 때 이런 뭔가 해석으로 하면은 사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사이라고 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 뭔가 몇 개가 있다라고 하시면 사전을 찾아보시고 반드시 사전으로 예문이 어떤 예문이 있는지 예문까지 같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예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꿀팁을 드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옛날 대학생 때 이런 외국어 공부를 할 때는 되게 기술이 안 좋았어요. 이런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찾고 뭔가 바로바로 뭔가를 하고 뭐 그런 게 안 됐던 시대예요. 이런 사전 있죠. 뭐 디지털 사전 같은 거, 전자 사전 같은 걸 들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되게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초록색 사전을 많이 쓰는데요. 초록색 사전을 보시면 뭐 초록색 사전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런 즐겨찾기 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단어장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단어 외우는 거 너무 귀찮다. 단어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귀찮다. 라고 하신다면 어플 가셔가지고 찾아요. 찾은 다음에 즐겨찾기 이렇게 별을 누르시면은 바로바로 단어장, 나만의 단어장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문법 문제인데요. 문법 문제에서는 일단 빈칸이 들어가는 의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접속이 어떤지라고 하는 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어의 규칙 같은 거잖아요. 룰이잖아요, 룰.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거가 나온다, 어떤 스킬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그런 거 없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다른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칙 같은 거 잘 알고 있나요? 라고 묻고 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을 넣어야 되는데 이까 하야이까 도당 이것도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이르가 하야이까 이런 원형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거는 가 하야이까입니다. 이 도당이라고 하는 것도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인데 어떤 거에 연결하면 돼요? 나이나이타 도당 타형에다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접속 같은 것도 잘 아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어떤 게 나왔는지 자, 10문제. 자, 낱개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조사가 아니에요. M5에도 나와요. 저 사전을 찾아봤는데 M5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낱개라고 하면 뭐뭐만, 뭐 뭐뭐만큼 이런 뜻도 있고 뭐 어떤 정도를 나타낼 때 이런 낱개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쉽다고 보일 수도 있는 조사도 M1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뭐 우케테 받아서라고 하는 건데 뭐 카에르 나리 뭐 돌아가자마자 집에 가자마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나리 같은 것도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카에르 얘는 지금 동사의 기본형으로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이런 접속 같은 것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 오소레가 아르라고 하면 뭐뭐 우려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소레라고 하는 거 오소레가 두려워한다 라는 뜻 말고도 뭐 이런 우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이상. 미키레나이 호도노 자 나이나이 키레르라고 하면 저 사실 어제도 학원에서 이 키레르라고 하는 걸 수업을 했는데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어떤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르다 뭐 혹은 끊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나이나니 키레르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다 라든지 끝까지 뭐뭐 할 수 있다 라든지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다른 동사랑 쓰였을 때 뭔가 뜻이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나이나이 키르도 그렇고 나이나이 다스도 그렇고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오사에타이 도코로다가
뭐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거가 베이직한 것들이 결합된 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사에르라고 하면 억제하다, 타이 붙였어요. 그 다음에 도코로라고 하는 거는 앞에 이런 타이라든지 나이네 호시라든지 그런 거랑 같이 연결을 할 때 뭐뭐 해보고 싶다라든지 그냥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것도 뭔가 베이직한 것들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 뭐 토이 때 미세다 풀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나이나이 시대 미세를 이런 식으로도 쓰입니다. 토이 뭐뭐라고 하는 나이나이 테와 나라나이 이건 되게 기본적이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가 데いいんですか? 난가라고 하는 거는 난때라든지 나도와 마찬가지로 뭐뭐 같은 것이라고 쓰여요. 그래서 뭐 이런 구어에서도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말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문장 만드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냥 사실 엔드까지 계속 나왔던 거랑 똑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맥을 보시고現地で 食べると 혼바 나라대와노 자, 나라대와라고 하는 거는 앞에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명사랑 어울리는 거 혼바 나라대와노 본고장 나름의 독특한 아지와이 독특한 맛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3번, 1번, 4번, 2번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나이나니 코소 나갔다가 코소가 뭐예요? 뭐뭐야 말로 이런 식으로 간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나이가 유엔이는 독해에서 많이 나와요. 유엔이는 뭐이기 때문에 이유를 말할 때 쓰는 말이고요. 가치다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든지 자주 뭐뭐한다. 이때 가치다의 앞에 동사에 마스형이 온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은 이 가치다를 본 순간에 약간 반사적으로 동사 마스형 어디 있지? 라고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6번을 쉽게 풀 수 있죠. 자, 요약 나이나이 다 또思ったら 뭐뭐 싶더니 라는 뜻입니다. 나이나이 뭐 나이나이 나이 뭐 나이 뭐뭐 하는 것도 뭐뭐 하지 않는 것도 없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 문법 파트에서는 문장을 읽어요. 취지를 흠화할 때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41번부터 44번 이렇게 빈칸이 4개가 있습니다. 빈칸 4개가 있는데 이 빈칸에 들어가는 좋은 것을 고르자라고 하는 거. 여기서도 사실 글이 나오니까 독해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문법 문제입니다. 자, 엄밀하게 문법에 맞는지 그런 거를 잘 따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다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앞뒤만 조금 보시면 자, しかしその違いこそが그 차이야말로 私たちの人生を彩り豊かにし人生を面白く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同じような人間ばかりが集まる世界を같은 인간만이 모이는 세계를 어떻다同じ言葉を話し同じ食べ物を好み同じ考えを持つ人々ばかりの社会자, 그런 사람들만 있는 사회라고 나왔습니다. 자, 41번 나왔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想像してみてほしい 상상해봤으면 한다 라고 놓으면 잘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7번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조금 언어 지식 문제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거를 보고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것까지 내도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자, 기어츠카우라고 하면 뭐예요? 기어츠카우라고 하면 신경 쓰다 상대방을 신경 쓰는 거죠. 약간 눈치를 보는 경우에도 기어츠카우라고 하는데 기어츠카와세르 세가 들어갔고 이건 기어츠카와세르죠. 기어츠카와세르라고 하면 신경 쓰게 하다. 사역경이죠. 그 다음에 나이나니세 라레를 보통 여기서 세가 있고 라레가 있으면은 사역수동이잖아요. 근데 사역수동인데 여기서 수동형으로 안 쓰이고 문맥상 가능형을 쓰였어요. 가능형. 와, 되게 어렵다. 근데 제가 레르 라레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수동형 있고 가능형 있고 정경의 뜻도 있다. 주로 3개의 뜻으로 쓰인다. 라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걸 들었던 분들은 수동형을 했을 때 뭔가 의미가 안 맞으니까 바로 가능형이라고 넣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호츠카와세 라레와 시나이인데 기호츠카와세 라레를 여기서 가능형을 썼다라고 하는 거 신경을 쓰게 할 수 있다. 지금 나이가 뒤에 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기호츠카와세 라레 나이의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나머지 와 시나이는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사 마스형에다가 나이나니와 시나이
이렇게 썼다 보시면 됩니다. 간주할 때 동사 마스형에다가 나이나니와 시나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私はビール, 오사케, 노미와 시나이 마시지는 않아요. 저는 술 안 마셔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동사 마스형 와 시나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거를 여기에 붙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거가 문제 7번의 그래 문법 첫 번째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나머지 선택지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많았어서 아마 소거법으로 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それにもかかわらず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저 앞뒤와의 연결을 따지는 문제. 앞뒤와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それにもかかわらず 이런 표현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承知していれば라고 하는데요. 承知する라고 하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라고 할 때 承知しました 이렇게 말하는데요. 承知する. 그 다음에 だって 이것도 제가 어렵다고 느꼈어요. だって. 첫 번째 거랑 저는 나중에 거 가장 뒤에 있는 마지막 거가 어렵다고 느꼈는데 だって가 여러분들 뜻은 어떤 뜻일까요? 지금 문맥이 없으니까 그죠? 이게 조사로 쓰였어요. 조사. 중간에. 뭐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뭐. 나이나니だって나이나니. 僕だってできる.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의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 뭐뭐라고 한다라든지 뭐뭐래라고 할 때 쓰이는 때가 아니라 だって 뭐뭐だって 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조사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법 파트, 언어 지식 파트였고 여기서부터가 독해인데요. 독해는 문제 8번부터 13번까지 있는데 내용이 이게 짧은 문장, 그다음에 준문, 단문 있고 단문은 사실 두 개가 있어요. 주장이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통합이해라고 하면 A, B의 두 개의 문장이 나오고 두 개의 지문이 있다. 문제가 있다.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보가 주어지고 거기서 정보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의 단문 문제인데요. 이 정도의 내용의 볼륨에 이런 문장이 나오고 저자의 생각에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든지 밑줄이 있고 이 밑줄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 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사실 풀이를 하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맛있는 스쿨의 인강에서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년도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인문사회적인 테마,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인 테마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어요. 사실 골고루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테마만 나온다. 문과적인 그런 테마가 나온다. 뭐 이과적인 테마만 나온다. 예술적인 테마만 나온다.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골고루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인문사회적인 테마로서는 정보돈, 조호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그다음에 번역은 연주와 닮았다. 번역이라고 하는 거가 악기 연주하는 거랑 비슷하다, 닮았다 그런 문장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자연과학적인 거는 손의 감각. 미지근한 물이 있고 미지근한 물을 이제 손을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그기 전에 이렇게 뜨거운 물 혹은 차가운 물에다가 담갔다가 미지근한 물에다가 손을 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는지 뭐 그런 게 나왔었고 되게 자연과학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동운전. 자, 자동운전이라고 하면 되게 최근에 그런 화제잖아요. 이런 것도 JPT는 나왔다. 그다음에 세로 문제 있음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일본어에서는 사실 이렇게 요즘은 가로로 쓰이는 문장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지만 일부 신문이라든지 혹은 일본 소설을 보는 걸 좋아하신다. 원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쓰이는 문장이 나와요. 세로로 쓰인 문장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가 JPT N1에서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평소에 문제풀이 연습하실 때부터 이런 것도 연습해 두시면 아마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문제 9번에서는 이런 문단이 한 3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2개 혹은 3개의 문단이 있고 뭐 이런 문제의 유형 자체는 문제 8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2개가 나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안수에 대해서인데요. 지문 문장이 총 4개가 있어요.
하나의 문장에다가 두 개씩 문제가 나와요. 문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개의 지문이 있고 문장이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항이 8개가 있다. 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테마가 나왔어요. 인문사회적인 거는 결점에 대한 마음가짐. 자연과학적인 거는 사자의 공동육아 이런 식으로 샘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로서인데 상품 패키지 디자이너의 이야기, 약간 수필 같은 에세이 같은 그런 느낌의. 그다음에 우에노무라에서 항상 기다린다 뭐 이런 테마의 문제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10번은 좀 길어져요. 잔문이고요. 이게 한 이런 문단이 3개 정도가 있다 보시면 되고 문제는 3개가 있어요. 문항이 3개가 있다. 자, 이런 문제가 24년도에 나왔었습니다. 자, 교육가능 일이라는 테마로 12월 달에는 나왔었고요. 자, 교육을 한다면은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라고 지금 분류해 놨는데 7월 달에는 문제풀이 과정까지 도달하는 때가 제일 재미있다. 약간 이거는 수학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과분들이 좀 공감을 많이 하시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일단 기타로 분류해 놨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네, 3개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문제 11번은 통합이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자, 여기는 지금 A, B라고 있는데 지금 2줄밖에 없지만 2줄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긴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이 되게 긴데요. 이렇게 2개가 있고 A, B는 각각 이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라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A, B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A, B에 대해서 읽고 뭐 A는 어떻게 말하고 있고 B는 어떻게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지문 보시고 이 문제를 보시고 노션은 이点について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독서의 좋은 점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플러스. 그러면 A, B를 읽으실 때 아, 여기 야쿠다츠, 아, 플러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읽고 아, 이런 부분도 플러스구나.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를 찾아가는 식으로 읽으시면 이 문제를 한번 읽고 문장 쭉 읽고 체크하면서 읽고 다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 겁니다. 먼저 A 읽고 B 읽고 이 문제 읽고 다시 A로 돌아갔다가 다시 B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체크하고 라고 하시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11번의 유형이었고, 자, 내용적인 거 어떤 게 나왔었는지 지시를 기다린 부하에 대한 이야기, 약간 비즈니스적인 내용이 나왔었고요. 자, 문제로서는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들을 대하는 법이 A에서는 어떻게 대하고 B에서는 어떻게 대하고 이런 거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테마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긴 하지만요. 거의 같은 공통적인 테마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통되는 부분은 뭐예요? 뭐 다른 부분은 뭐예요? 그 다음에 대하는 부분, 해결법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2번은 주장이해라고 하는 건데요. 유형 자체는 문제 10번, 아까 10번도 단문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비슷하다. 뭐 보실 수도 있으나 다른 부분은 여기입니다. 테마에 대한 피의자의 생각. 주장을 이해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생각을 묻는 문제, 그다음에 피해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내용을 묻는 문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장의 이해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장 읽을 때 아,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지? 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그래도 조금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인문사회적인 테마로서는 사회적 규범과 룰, 자연과학적인 테마로서는 뇌과학이라는 테마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골고루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 13번은 제가 칠하시 문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옆 페이지에, 오른쪽 페이지에 이런 정보가 나오고 이걸 보고 이 문제를 2개 푸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격표가 나왔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이 조건을 보시고 실제로 아, 여기를 찾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뭔가 요금이 2개가 있지만 캠페인料金 이쪽을 고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찾으시고 계산을 하시고 아, 이거네 라고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2024년도에 출제 경향이라고 지금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표현들 조금 외워두자라고 하는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카라 마드의間に 자, 뭐라고 읽어요? 신세수를 신청한다.
자, 이런 기간 같은 거 말하고 신세する. 자, 이거는 어때요? 21지の15分前まで. 이거는 몇 시입니까? 20시 45분. 20시 45분.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나왔습니다. 자, 21지まで 이거는 괜찮겠죠? を上限として実費を支給する. 조금 다른 독해 문제와는 조금 색깔이 다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한으로서 시비를 지급한다. 이내에 提出してください. 이내로 제출하세요. 타다시. 자, 이런 것들. 타다시. 이번 죄송합니다. 24년도 문제에서도 이런 타다시의 뒷부분에 있는 거 놓쳤다고, 놓치면 좀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타다시, 단 이런 접속사 같은 것도 역시나 이 문제 13번에서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여기까지가 독해였습니다. 자, 청해 봐볼까요? 청해는 문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어요. 사실 N2 보셨죠? N2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내문 구성 자체는 N2랑 똑같고 문제 5번만 조금 달라요. 자, 순서대로 보시면, 자, 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과제 이해라고 하는 거죠. 과제 이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보실까요? 男の店員はまず何をしますか? 이거 다 대화를 해요. 대화가 끝나고 이 남자 점원은 뭐부터 합니까? 이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끝까지 들으시고 이 남자 점원은 이 다음으로 이 대화가 끝나고 뭐부터 하는지 잘 챙기시면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1번이랑 2번은 선지가 다 나와 있어요. 선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선지를 보시고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테마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서클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클을, 자, 여기 동아리라고 지금 써놨는데요. 사클이라고 하면 서클, 뭔가 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이 아니라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뭔가 대학교나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대화 같은 것도 이 청해 문제에서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야키소바 계량법. 자, 야키소바를 계량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대화였어요. 자, 산책 투어, 가게 리폼이라고 하는 걸 리폼이라고 하죠. 자, 전시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학교나 회사나 뭐 아니면 친구끼리의 대화나 이렇게 나오는 상황 자체는 그렇게 뭔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항상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 상황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 같은 거나 표현 같은 것도 미리 알고 계시면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 2번은 포인트 2라고 해서 이것도 문제만 보실까요? 職人はこの地域で作られるカゴが特に人気なのはどうしてだと言っていますか? 여기서는 왜라든지 뭐뭐가 무엇입니까? 라든지 이런 포인트를 물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선지가 미리 나와 있습니다.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카라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 도시다 또言っていますか를 못 들어도 이 듣기 전에 왜라고 이유를 묻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문제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 2번도 이런 테마가 나왔는데요. 자, 불꽃 장인이 된 계기. 자, 장인이 아까 쇼크니라고 나왔었는데요. 자, 우주식, 자, 우주쇼크라고 하죠. 자, 이런 특이한 테마도 나오는데, 자, 부하와 접할 때 중요한 점. 자, 역시나 회사가 나옵니다. 꽃배달에서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점. 축구에서 이긴 이유. 뭐 세미나라고 하면은 일본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 거죠. 세미나에서 어떤 제안을 할지, 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선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지금 인쇄되어 있지는 않고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쭉 메모를 하신 다음에 이 개요이해라는 거잖아요. 개요,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테마. 여기에 男の人の話のテーマは何ですか?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지금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테마가 무엇인지 그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거예요. 바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나나. 그 다음에 이치고, 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마지막에 링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테마는 뭐예요? 그다음으로 과일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나나, 이치고, 링고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 이야기의 테마는 이치고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시는데 최대한 많이 힌트를 모으는 느낌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시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이 문제 3번을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문제 3번을 듣다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이 전체적인 테마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인 테마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단어가 나와도 일단 스킵하시고 다른 것들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메모를 하고 그걸 토대로 테마를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자, 지휘자의 역할, 산정각, 일본어로 쇼텐가이라고 하죠. 쇼텐가이. 자, 이런 거 활성화에 대처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사회 문제 같은 것도 이런 총회 문제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단어 같은 거 잘 챙겨주시고요. 고릴라와 신뢰관계를 쌓는 법. 섬 의사로서의 보람. 보람은 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나니나니 가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뭐 하타라키 가이라든지 일하는 보람. 이키가이 사는 보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발효식품의 효과적인 섭취법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식품 같은 것도 테마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 4번인데요. 즉시응답이라는 내용인데요. 즉시응답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이렇게 답하는 문제인데요. 답하고 이 답으로서 응답으로서 맞는 거를 고르면 됩니다. 선택지는 1번부터 3번까지 3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는데 자, 이런 식으로 M1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든지 문법 뭐 M1 표현이나 문법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잘 대비를 하셨다면은 이 문제 4번에 나오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코즈를 애먹다 라는 뜻이죠. 애먹다. 그 다음에 세빠 츠마르 라고 하는 건데요. 세빠 츠마르 군지에 몰리다 라는 뜻이죠. 이런 세빠 츠마르 같은 것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야와세르는 사실 일본에 살고 있으면 많이 보시게 되는 단어일 텐데요. 준지하다 라든지 보류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 운때 미야세, 운엔 준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 다음에 나떼, 또 나떼가 나왔어요. 나떼는 아까 전에 제가 뭐랑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뭐랑 같은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문제 4번, 처음에 문제 4번에서 나온 나떼는 뭐뭐도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라고, 뭐뭐 한다고 라는 제일 베이직한 그런 뜻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문맥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4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 M1의 이런 표현이나 문법 같은 거를 좀 열심히 외웠다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들으시는 게 많지 않았을까. 다만 이런 헷갈리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올해 2024년도에 제가 시험장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조금 들어봤는데요. 이 문제 4번이 헷갈리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총회도 잘 제대로 공부를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문제 5번은요. 그 이치방하고 니방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가 N2와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이 이치방의 문제는 남녀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어요. 또 한 명 있고 세이서 보통 세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세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마즈 나니였을 것을 시마시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뭔가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티키타카 티키타카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결론은 뭐야? 라고 하는 걸 잘 들으시면은 선택지 또 그렇게 뭔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으실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질문 1번이랑 질문 2번이 있고 이렇게 선지가 나와 있어요. 선지가 나와 있다. 먼저 어떤 사람이 A, B, C 이 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잘 체크를 하시다가 이 남녀가 이 설명 듣고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이게 좋다. 너는 그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를 골랐는지 뭐 예를 들어서 도노 파키를 에라부 고토니 시마시타까 선택하기로 했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B를 골랐다, D를 골랐다 라고 하는 거를 잘 고르시면 됩니다. 사실 5번, 문제 5번의 그 마지막 문제는 사실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나니 시대 모라우. 자, 여기서 지금 테 모라우라고 하는 거를 제가 픽을 한 이유는 이 수수 표현 있죠.
그레르인지 뭐라고인지 준다, 그 다음에 받는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일본어에서는 이 뭐라라고 하는 게 물건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뭐뭐 해 받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뭐 해 받는다. 그때 누가 누구에게 뭔가를 했는지 동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뭐라라고 써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라고 하는 걸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주의를 해주시고 나의 사키다 때 앞서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사실 문법이나 표현 쪽에서 언어 지식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렌도 사세 연동시킨다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역형 같은 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사역형이나 수동형. 관심가 히키야스쿠나를. 자, 관심을 히크라고 하면은 관심을 이렇게 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스이가 들어가면은 뭐뭐 하기 쉽다. 크나르가 붙으면은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기 쉬워진다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도 바로 듣고 바로 직계로 해석이 될 수 있게끔 평소부터 이 청해 문제를 듣고 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듣는 연습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빈출 표현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표현으로 제가 의미로 나눠봤는데요. 자,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특히나 언어 70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먼저 인과관계라든지 어떤 조건을 말할 때 잘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나이나이 내 아래라고 하는 거는 뭐뭐든 뭐뭐든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社長であれ 사장이든社員であれ 사원이든 このルールは全員に適用される. 이 룰은 전원에게 적용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나이나이 내 아래, 나이나이 내 아래. 그다음에 명사에다가 시다이다. 자, 시다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앞에 있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명사에 시다이다를 붙였다라고 하면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따라 어떻다 라고 할 때 시다이다를 씁니다. 자, 동사 마스형에도 이 시다이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뭐 하는 대로 라는 뜻이 돼요. 성공할까どうか 성공할지 말지는 기미노 노력 시다이다. 당신의 너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마에 때 토대로라든지 바탕으로 해서라는 뜻인데요. 선생의 아드바이스 그마에 때 선생님의 조언을 토대로 논문을書き 나오시마시다. 논문을 다시 썼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나니나니요 키니. 자, 키라고 지금 나왔는데 이거는 기회라고 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大学入学を 키니. 대학 입학을 계기로 히토리暮らしを 始めた라는 뜻입니다. 자, 나니나니 타가 사이고라고 하는 건데요. 뭐뭐를 했다가 자, 사이고라고 하는 거는 원래의 뜻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데 자, 彼にお金を貸したが 사이고 絶対戻ってこない. 그에게 돈을 빌렸다 하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 돼요. 자, 나이나니 요가 의지형에다가 가를 붙였습니다. 의지형에다가 가를 붙였는데요. 아메가 후로가, 유기가 후로가, 뭐뭐든, 뭐뭐하든, 뭐뭐하든 이라는 뜻이죠. 자,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마라톤大会은予定通り行われる. 마라톤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나이나니 나시니와 나시 없이라는 뜻입니다. 없이는 彼の協力なしには 그의 협력 없이는 このプロジェクトは成功しなかっただろう.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않았겠지. 나이나니 바 코소. 자, 코소라고 하는 거는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이나니 바 코소라고 하면 뭐뭐이기에라는 뜻이 됩니다. 本当に大切な友達であればこそ. 자, 나이나이 데 아레바라고 하면 이거는 나이나이 데 아르입니다. 나이나이 데 아르. 그러니까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소중한 친구이기에 正直に意見を言うべきだ. 솔직하게 의견을 말해야 한다. 자, 사이주니 뭐뭐하는 도중에, 뭐뭐하는 중에라는 뜻이죠. 彼女が 스피치 시를 사이주니 그녀가 스피치하고 있는 중에 대대가起こった. 전전이 일어났다. 자, 이칸이라고 나왔는데요. 이칸,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여하라는 뜻이냐, 여하. 그래서 이칸 자체가 쓰인 표현이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픽했어요. 이칸によっては 여하에 따라서는 이라는 뜻입니다. 交渉の結果以下によっては 교섭의 결과에 여하에 따라서는 이거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교섭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라는 뜻이죠. 그거를 조금 어렵게 말하고 있어요. 이칸 여하입니다. 계약가 成立しない可能性もある.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시간이나 시점 같은 거를 보겠는데요. 자, 도당 아까도 나왔었죠. 이거는 타형이랑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この薬を飲んだ途端, 자,薬を飲む라고 하죠. 약을 먹다. 薬を飲んだ途端, 약을 먹자마자眠気が 襲ってきた.襲う라고 하는 건 덮친다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왔다. 그럴 때眠気が 襲ってきた라고 합니다. 자, 何々を 가와키리니 가와키리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가와키리 시작. 세트로 외워둘까요? 카기리니. 이거는 끝입니다. 끝. 彼の発言を皮切りに 그의 발언을 시작으로会議の 분위기가一気に変わった. 회의의 분위기가 단숨에 변했다. 今日を 限りに. 자, 오늘을 끝으로 タバコを やめると決めた. 담배를 그만한다고 결심했다. 결정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타가타. 가타가타라고 하는 거는 뭐뭐하는 김에, 겸해서라는 뜻인데요. 散歩方々近所の新しいカフェを覗いてみた. 자, 산책하는 김에 근처에 새로운 카페를 엿보았다. 나니나니오. 자, 이거는 어떻게 읽어요? 해테라고 읽어요. 해테. 해테. 나니나니오 해를. 뭐뭐를 거치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해를. 해르는 지나다 라는 뜻도 있죠. 기비시 시켄を経て. 자, 엄격한 시험을 거쳐서 彼は弁護士になった. 그는 변호사가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자, 나이나니 타 소바가라 뭐뭐하는 족족, 뭐뭐하자마자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타랑 같이 쓰고 있네요. 자, 部屋を 片付けた 소바가라 子供が また 散らかしてしまった. 방을 치웠는데 방을 치운 족족. 아이가 또 어지럽게 하였다. 자, 나이나니 카と思いきや 뭐뭐 싶더니 雨が降るかと思いきや 비가 내린다 싶더니 すぐに晴れた. 바로 겠다. 나이나니니 가꿔つけて 이건 핑계 삼아라는 뜻인데요.健康診断에 가꿔つけて 건강진단,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健康診断이라고 하는데요. 핑계 삼아 久しぶりに会社を休んだ. 오랜만에 회사를 쉬었다. 자, 야사키라고 나왔는데요. 야사키. 이거는 마침 그때라든지 뭐뭐 하려던 참에라는 뜻인데 電車に乗った矢先に 자, 전철에 탕, 마침 그때 携帯を家に忘れたことに気づいた. 자,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 나이나니 사키가케때 이건 앞서라는 뜻입니다. 사키다떼라는 말도 있죠. 사키다떼도 있는데 사키가케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発売に先駆けて발매에 앞서서 예약販売が 開始された.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다. 자, 10개 더 할게요. 자, 나이나니 또 바까리니 자, 뭐뭐라는 뜻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추측이나 의지와 관련된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子供たちは 찬스 바까리니 자, 기회다 라는 뜻이 お菓子を一気に食べ始めた. 과자를 한꺼번에 먹기 시작했다. 자, 나이나이 카네나이. 이거는 뭐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추측이에요. 자, そんな危ない運転をしていたら 그런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으면 事故を起こしかねないよ.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かというと 뭐뭐냐 하면 日本の冬は寒いかというと 일본의 겨울은 춥냐 하면 地域によって違う.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자, 나이나이니 소이나이. 뭐뭐에 상이 없다. 그러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말입니다. この絵は本物に相違ない. 이 그림은 진짜임에 틀림없다. 자, 나이나니 또 미나사레르 뭐뭐로 본다, 뭐뭐 취급을 한다 라고 할 때 미나사레를 쓰는데 署名がない場合, 서명 없는 경우에 無効とみな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자, 무효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뭐인가 타메니 입니다. 타메. 이거는 목적의 타메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命を救わんがために 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医者は全力を尽くした. 전력을 다했다. 의사는 전력을 다했다. 자, 의지형에다가 니모를 쓰고 뭐뭐 나이를 썼어요. 그러면 뭐뭐를 하려고 해도 뭐뭐를 못했다. 지금 가오니모 가해나갔다. 제가 사려고 해도 못 샀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나이나이 지가이나이.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소이나이라고 나왔죠? 같은 뜻인데요. 말할 때는 사실 지가이나이를 많이 써요. 소이나이보다도 한자어보다도 이 지가이나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この映画大ヒットするに違いない. 이 영화는 크게 히트를 치는데 틀림없다. 의지형에다가 나이나니 모노나라가 나왔습니다. 뭐뭐를 했다가는 借金を返済し忘れようものなら. 여기가 忘れよう 의지형이 쓰였는데요. 모노나라. 자, 借金 빚, 返済 갚는다.
변제하다라는 뜻이죠. 변제를 忘れようものなら 깜빡했다가는 신용을 失ってしまう 신용을 잃어버린다. 자, 何々ともなると라고 나왔는데요. 자, 뭐뭐 정도가 되면이라고 하는 건데, 자, 夏休みともなると 여름방학 정도가 되면 このビーチは観光客でいっぱいになる. 이 비치는 해변은 관광객으로 가득 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줄 표현들을 봤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거 되게 어렵죠? 지금 예문이랑 같이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예문이랑 같이 외우려고 하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나 문법적인 거 같은 거는 이런 예문 같은 거랑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5년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여러분들 JPT M1 합격을 위해서 화이팅! 頑張ってください. 자, お疲れ様でした.